다음은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비 애정구역이라고 그랬죠. 애정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기본계획의 터 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이 구역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고, 모든 도시 건축에 대한 모든 내용을, 건축 계획을 확정하는 겁니다. 건축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 계획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립권자는, 이 정비 계획을 입안하는 입안권자는 물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이제 구청장이 수립해서 시장한테 정비계획 구역 지정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토지등 소유자가 물론 입안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예정 연도가 있는데 그걸 초과했을 때, 그때는 주민 제한으로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토지등 소유자가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은 누가 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그리고 구역 지정은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 해달라고 서울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장,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자치적으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정비계획도 수립해서 구역 지정까지 합니다. 절차를 한번 볼까요? 정비구역 지정 절차다. 이것은 곧 정비계획 수립 절차죠. 같은 의미죠.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을 이제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했습니다라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이제 서면을 통보하고,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공람을 30일 이상 시키죠. 앞서 기본계획은 어때요? 14일 이상만 시키면 되는데 이것은 30일입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기본계획은 애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애정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구역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이 들어가요. 행위 제한. 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뭐 이 토지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의 제한이죠. 그래서 30일간의 좀 더 많은 기간을, 공람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러니까 구의 경우는 구청의 구의원들이 의견 청취하죠. 그리고 60일이라고 썼는데, 이 60일은 옛날의 경우 이 60일이라는 제한 규정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법 제정할 때도 그랬고 또 개정할 때도 강력히 60일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한 건데요.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이 지방 의원들이 자기 뭐 이렇게 구청장이나 시장이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지방의 의견 청취 거부해 버려요. 안 해요. 그럼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만 손해 보죠. 근데 되게 어떤 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많이 줄어들었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구청장이나 시장이 자기 말에 안 들어주면 뭘 안 해. 안 하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나 구청장은 주민들의 욕 먹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어떤 청탁이라든가 뭐 이권 개입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이 도정법 제정할 때도 그렇고 개정할 때도 강력히 60일, 아예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60일로 한정하자. 60일 이내에 의견이 없으면 없는 걸로 보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의 경우는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의결해서 이 정비구역 고시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이렇게 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 시행자를 정해야죠. 사업 시행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먼저 설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구역 내에 토지나 건축, 문화, 토지 이 분할을 할 수 없어요. 분할도 할 수 없고 이런 행위 제한, 그러니까 증개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 이렇게 행위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하잖아요. 이때 주거세입자, 재개발 주거세입자 보상이라든가 임대주택 입주 자격 시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공람 공고일 뭐 이전에 살았다든가 이렇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아주 기초부터 사업 절차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좀 들으시고, 그리고 좋으시면 좋아요 또 아니면 이제 구독을 좀 이렇게 꼭,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도 추천해 주시면 제가 이제 좋은 상황이 오면 제가 우리 열성 애독자들을 직접 모셔서 구체적인 사업 단지별 사업 분석도 해드리고 또 많은 그런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여러분들이 이 전문성을 갖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